안녕하세요. 한림대학교 일송자유교양대학 신보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대회 측으로부터 기리스톡 지명 정보 활용에 대해서 발표를 좀 해달라고 의뢰를 받았을 때 어떤 얘기를 좀 하면 좋을까 좀 궁리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국가지명위원회 심의 활동을 하면서 심의 과정에서 지명이 어떻게 제정되고 또 폐지되고 또 공공언어로 정착되는지 그 과정을 좀 말씀드리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요, 이제 지리지 수업 지명 정보의 공공언어와 국가지명위원회 심의 안건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구 목적과 연구 배경을 말씀드리고요. 연구 대상과 연구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국가지명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또 지명심의 절차와 쟁점은 무엇인지 말씀드리고 국가지명위원회에서 심의 결과에서 어떤 부분이 주요 요소로 자리 잡고 있는지 또 강원도 춘천 지역의 지명 제정 고시 사례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고 또 지명 정보의 공공 언어를 심의 기준과 심의 결과 DB로 조금 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구 목적은요, 이제 지리지와 고지도 같은 점거 기반의 지명 정보가 심의를 거쳐서 공공 언어로 제도화되는 그 과정을 좀 실증적으로 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강원권 지명 심의 정책에 어떻게 적용이 가능한지 그 표준 절차와 이제 판단 기준을 제언을 할 것이고요. 그것을 이제 살펴보게 된 배경에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이제 강원도 같은 경우는 역사 지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리지나 고지도 이제 지명 의뢰집에 반영된 지명들을 토대로 해서 주민들이 불리고 있는 현직 지명들로 역사 지명도의 보존성들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특히 2022년 4월에 이제 춘천시 심의했던 부분이 원안 가결됐습니다. 저는 이제 국가지명위원회에서 소지명위원과 본 회의를 같이 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그 과정에서 춘천시에서 반영했던 그 전거, 그다음에 그 현장 조사들, 이제 지명 조사자가 신뢰성이라든가 어휘 적정성, 식별성, 절차의 적합성이라든가 보존 가치 반영 부분에서 상당히 높은 점수를 받아서 원안 그대로 이제 심의 가결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토대로 해서 강원도의 지명 정보를 좀 제도화해서 공공언어 절차를 만들면 조금 확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연구 대상은 이제 2022년도부터 2025년도에 국가지명위원회 이제 본회의하고 소위원회 심의 자료들하고요. 그 심의 결과들을 DB했던 이제 783건을 토대로 이제 분석을 했고요. 연구 방법으로는 이제 점거 기반의 안건들이 공공언어로 제정되는 과정을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지명심의에서 쟁점으로 이제 나타났던 부분들은 이제 신뢰성입니다. 이제 안건으로 상정된 부분들이 내용이 얼마나 신뢰감이 있는지, 그러니까 전거 기반, 좌표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한자는 제대로 지금 살펴봤는지, 또한 이제 식별성, 중복된 부분들은 없는지, 지명 어휘가 전부 요소라든가 후부 요소들, 외래어는 지향하고 있고 숫자 지명들을 잘 쓰지 않고 있는지, 또 절차는 적합하게 반영되었는지 이제 보존 가치들을 같이 반영했습니다. 본 연구에서 세 가지로 크게 질문을 했었는데요. 이제 지리지 정보가 실제 지명심에서 어떻게 반영되고 공공 언어화로 되고 정착되는가를 살펴봤고요. 지명심의에서 주요 쟁점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또한 이 쟁점에서 상당히 그 지명은 여러 선생님들 잘 알고 계시다시피 상당히 복잡다단합니다. 그리고 판단을 내리기도 또 재구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어원들이 변화가 되거나 의문 변이 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어서 또 상당히 난해한 부분들이 많은데요. 그 쟁점 보완을 위해서 정책이라든가 실무적으로 어떤 방안들을 좀 모색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국가지명위원회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역할은요, 이제 지명을 제정하고 변경을 폐지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지명 관련된 이제 법령, 제도, 정책들을 개선하고 얼마 전에 남극 지명을 또 앞으로 제정을 하는데 그것들도 이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명과 관련된 그 정책들을 이제 심의 의결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국가지명위원회는 이제 보통 이제 20명 정도로 구성이 됩니다. 당연직은 이제 10분이 되시는데 정부 부처 관계 공무원들하고 위촉직은 민간위원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여기 이제 보시면 잠깐만요. 청년 부분 여기 보시면 청년 분야의 그 국토부 장관이 위촉한 경우에는 35살 미만의 이제 청년 위원들도 같이 작년부터 이제 참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바뀐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심의 유형과 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이제 소위원회에서 살펴보고 지명이 지금 심의 그 방식이라든가 운영과 관련된 본회의 올리기 전에 검토를 하게 됩니다. 이때는 공간정보관리법에 의해서 소위원회에서 개최를 하고요. 본회의에서는 다시 이제 상정안건을 이제 심의 의결을 합니다. 본회의 심의 결과는 잘 아시다시피 이제 가결, 그다음에 반려, 이제 부결, 철회로 구분이 되고 있고요. 이렇게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질의원에서는 사전 검토 내부 절차를 이제 보통 6가지 절차로 진행이 되는데요. 이제 먼저 그 지명 안건으로 이렇게 상정이 되면 소위원회에서 의견을 분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명 업무들을 이렇게 규정을 이제 분석을 하는데요. 기본 원칙은 좀 잘 지켜지고 있는지, 그 다음에 자연 지명과 인공 지명은 정비 및 관리 지침의 규정을 잘 지키고 있는지, 지명 업무 편람들 그것들을 잘 반영하는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그 공간 그 정보법에 의해서 그 결정 근거들을 잘 따르고 있는지를 검토합니다. 후반부에 제가 이제 보여드리겠지만 국가지명위원회 그 국토조석과 직원이 이제 하시는데 상당히 꼼꼼하게 작업을 하십니다.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검토서를 작성을 해주세요. 상당히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런 작업이신데요. 자, 여기서 보시면 행정구역에 대한 부분도 나오시고 경도, 위도, 국토지리정보원이기 때문에 지리 좌표들을 상당히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경도, 위도들도 살펴보고, 그러니까 지도표기 어떻게 되었고 현칭은 어떻게 되었는지, 그러니까 상정 지명이 무엇이고 상정 속성은 무엇인지를 살펴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상정 근거들이죠. 왜 이것을 제정하려고 하는지, 폐지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밝히고요. 여기서 이렇게 그 붉은색, 이렇게 노란색으로 형광펜을 친 부분은 지리원에서 살펴보고 이걸 지자체에게 보완하라고 제시하는 부분입니다. 검토한 것들을 이제 보완해서 다시 올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매번 상당히 수고로운 작업들을 해서 저희 이제 소위원회를 보내주십니다. 근데 제가 지금 여러 위원회들을 같이 참석했었는데 국가지명위원회만큼 이렇게 꼼꼼하게 회의 자료를 만들어 주시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강원도와 같은 경우에서도 이러한 것들이 좀 DB화되면 훨씬 저희들이 그 지명에 대한 속속 정보라든가 정책 심의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다시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가결, 부결, 이제 반려 철회가 되고요. 안건을 검토를 하고 이제 지자체에 이제 보완 요청을 하는 그런 내부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강원도 동해시에 바로 이제 지명이 제정됐던 것인데요. 이건 2022년 6월 10일자고요. 여기서는 이제 제정, 변경, 이제 폐지 이렇게 나타나고요. 고시에서 이제 필수되는 것은 이제 소재지가 어디인지, 이제 지명이 무엇인지, 그다음에 경위도 좌표들을 표시하고 이것이 이제 공간정보관리법에 의해서
잘 맞게 되었는지를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이제 고시하면 이제 공공원으로 이제 제정이 되는 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심의 항목들을 이제 제가 좀 살펴봤어요. 이제 살펴본 결과, 그러니까 핵심 판단 기준들은 이제 안건 내용의 이제 신뢰성입니다. 이제 제일 주요하게 살펴본 것들은 지금 지명으로 제정하는 것들이 타당성 검토들이에요. 그래서 정거가 뭐 지리지라든가 고지도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지금 신뢰성이 확보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지명이 식별 가능한지, 지명어가 적절한지들을 이제 그것을 가장 주안점으로 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특히 자연지명 같은 경우는 뭐 거주지라든가 산, 골짜기, 뭐 강 이런 부분인데요. 자연지명 같은 경우는 이제 전거를 주로 살펴보고 한자, 좌표의 이제 정합성들을 살펴봅니다. 또한 이게 인공지명 같은 경우는 후보 요소들을 이제 살펴봐요. 후보 요소가 제대로 잘 반영되어 있는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근거리, 도시라든가 도시인 경우, 그 다음에 농촌, 어촌, 산촌 같은 경우는 이것이 중복되지 않는지 그런 것들을 검토를 하는데요. 제가 살펴봤던 자료는 2025년 9월 10일자 이제 자료였고요. 그걸 토대로 해서 이렇게 이제 결과들이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심의 항목들 살펴보면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안건 내용 신뢰성, 지명 식별 가능성들, 지명어의 적정성, 절차의 적합성, 지명의 보존 가치들 이런 것들을 주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명의 심의사유들 이거는 최근에 그 국가지명위원회에서 그동안 그 심의위원들이 진행했던 것들을 DB화 작업을 해서 혹시 쟁점이 되고 있는 것, 또 예측 가능한 것, 또 매번 이제 또 소위원이라든가 지명위원들이 바뀌면 또 새롭게 교육을 하는 것보다는 이런 것들을 좀 참조하면 좋겠다고 해서 DB화 작업을 최근에 이제 만들어서 저희에게 지금 9월 10일자로 저희가 회의를 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제시됐던 부분들입니다. 이게 세부적인 부분들인데요. 안건 내용의 신뢰성 같은 경우들은 위치에 대한 부분들, 자료 출처의 신뢰도가 잘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상정 근거가 지금 불충분하지 않은지 뭐 이런 것들도 살펴보는 걸 볼 수가 있겠고요. 절차적 적합성에서는 그 지명의 의견 청취가 잘 반영이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중복 고시가 되지 않는지 이런 것도 살펴보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20명의 이제 위원들이 이제 국가 이제 공무원 뭐 외교부라든가 행안부, 그다음에 또 국방부 각각의 부처에 있는 분들하고 또 민간인 학자들 같은 경우가 두루두루 살펴서 이런 식의 이제 쟁점들을 이제 살펴보는데, 여기서 검토 결과 이제 지명심의의 가장 심의 사유들은 전거와 출처 위치들을 그것이 얼마나 정확한지, 그다음에 후보 요소 판단이 핵심 쟁점으로 밝혀진 걸로 이제 분석 결과 나타났습니다. 자주 제기된 이제 쟁점들, 자연지명인 경우에는 이제 위치 정보가 부정확했던 것들이 이제 많이 나타났고요. 그다음에 자료가 불충분하고 한자 정보가 지금 잘못되어 있는 것들도 그렇게 됐는데요. 그래서 결국은 좌표하고 한자 지명들 위치 그런 현황 매칭들을 조금 더 정밀하게 요구를 하고요. 자, 그래서 앞으로 강원도 같은 경우에도 지방 지명 업무 편람을 좀 참조하시고, 그다음에 현장 조사는 좌표 검증을 강화를 한다면 훨씬 더 심의 과정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에서 조금 더 효용성 있지 않을까 이런 그렇게 생각을 해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후보 요소와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후보 요소들이 적절하게 지금 반영되어 있는지, 예를 들면 뭐 교차로인지 사거리인지, 또 대구 지역 같은 경우 또 내거리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관성들이 잘 반영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도 살펴보고, 지역성이 잘 반영되어 있는지, 그래서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국토조사과에서 미리 밑작업하면서 이제 이런 구체성이라든가 이런 것들 지역성이 잘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것들은 이제 보강해
해오라고 다시 지자체에 이제 반려를 시키고요. 그 다음에 뭐 숫자 지원, 특히 최근에는 기업 도시라든가 신도시 만들어지면서 외래어들을 이제 교차로 명에 이제 많이 반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가급적 쓰지 않도록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역성을 살리면서 식별성을 보완을 하는 그런 의미들이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자연지명과 이제 인공지명의 심의 결과를 이렇게 살펴보면요. 그 자연지명인 경우에는 지금 파란색 같은 경우는 이제 인공지명입니다. 인공지명이라고 하면 교차로명이라든가 교량명, 그 다음에 공원명 지금 같은 거를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 자연지명 같은 경우는 거주지, 마을명이라든가 뭐 산, 골짜기 명이 되겠죠. 특히 강원도 같은 경우는 최근에 골짜기 그동안에 그 지도에 반영되지 않았던 골짜기 명칭들을 지도하는 작업들을 많이 했는데요. 굉장히 그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춘천 지역, 강원도 춘천 지역 지명심의 사례인데 이거는 2022년 5월 23일에 있었던 그런 자료인데요. 소위원회에서 이제 제가 그때 소위원회에서 이제 같이 참여를 했는데 소위원회에서 일단 74건 중에서 5건을 지자체랑 얘기를 해서 지자체에서 5건을 그 철회를 했었고요. 그래서 69건을 이제 상정해서 이제 가결이 됐고 다시 69건, 9건을 다시 본회의로 옮겨서 20명에서 전원 이제 69건 자체가 원안 가결됐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제정 62건, 변경 2건, 이제 폐지 5건이었었는데요. 이때 심의하면서 심의위원들 사이에서 이제 얘기했던 것은 이제 정보가 충분하게 반영이 되었고 현지 사용성들을 충분하게 당시 조금 있다가 사례도 보여드리겠지만 드론으로 촬영을 해서 골짜기에 반영되어 있는 부분들도 나타나고 그다음에 지형도에 반영되어 있는 부분하고 그걸 매칭해서 전체적으로 그것들을 설득력 있게 이제 보여줬던 것들이 이제 심의가 원활한 가결이 되는데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때 보통 사용했던 게 조선 지지자료 강원도편, 한국지명 종남, 한국지명 유래지 그 다음에 뭐 지형도 1910년대, 60년대 그 지형도들 그 주민 현지에 쓰고 있는 거 인터뷰 자료들 그런 것들 살펴본 걸 볼 수가 있고요. 당시에 이제 골짜기 명칭들이 가장 많았던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국가지명 그 위원회 심의의 쟁점들을 이제 살펴보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안건 내용이 신뢰성들이 이제 가장 중요한데 상정한 안건 자체가 자료가 충분하게 지금 반영되어 있는지 그러면 오늘 저희 주제와 마찬가지로 지리지에 있는 것들이 잘 반영되어 있는지 지리지에 등재되어 있지 않았다면 뭐 지형도라든가 구지도들 거기서 어떻게 반영이 되어 있는지 기타 공문원 자료에서 어떻게 그것들을 유래들 충분하게 드러내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고 있고요. 이제 위치 정보가 오류가 없는지 환자 검증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다음 또한 이제 지명의 식별성들, 그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지명의 범위, 특히 경계 지역 같은 경우들 그런 것들도 살펴보고 있고요. 만약에 뭐 양양군하고 또 인접 지역, 속초시하고 경계에 있는 뭐 그 경계선상에 있는 뭐라고 해야 될까? 그 교량이라든가 그런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또 어떻게 반영했는지 그런 것들도 꼼꼼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명 어휘 적절성에서는 이제 명칭을 축약하지 않았는지 축약을 해서 사람들이 일반인들이 이것들을 잘못 이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 것도 살펴보고요. 예를 들면 예전 같은 경우에는 그 다리 명칭 같은 경우도 뭐 제1교, 제2교, 제3교 이렇게 했는데 그거보다는 뭔가 그 지역성의 랜드마크가 되는 아니면 과거의 역사성, 지역성 반영하는 것들을 지명에 드러낼 수 있는 부분들이 없는지 그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심의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절차의 적합성인데요. 이걸 상정 주체가 누구인지, 그 다음에 관리 주체가 누구인지 그런 것도 살펴보고 있고요. 이제 주민 의견들도 반영을 하고
제대로 반영했는지 이제 그런 것들 보시고, 근데 설문조사 같은 경우는 또 너무 설문조사 표본 같은 게 너무 작으면 또 그런 것들도 크로스 체킹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는 이제 지명의 보존 가치들이죠. 그래서 뭐 그 택지 개발이 됐어요. 택지 개발이 돼서 그 지역에 있는 지명이 없어졌을 경우에는 그것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이제 지자체에 이제 물어서 이제 이것을 DB화 시키는 것인지 아니면 그 지도 안에 남겨둘 것인지 이제 그런 것들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명의 보존 가치들도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지금 지명 심의 결과 아까 그래프로 나타났던 것들을 이렇게 지금 했었는데요. 그래서 후보 요소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후보 요소가 잘못된 경우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저수지라고 했다, 어떤 경우는 소류지라고 했다가 그렇게 되고, 또 공원 명칭 같은 경우도 공원 명호도 근린공원이랬다가 생태공원이라고 했다가 뭐 어린이공원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도 조금 이제 반영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보면 이제 실제가 변화된 사라진 지명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반영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강원 지역 중에 춘천 지역에서 그 원활이교 지금 이제 원활이가 제정이 됐었는데요. 뭐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이제 지도표에는 소양교로 되어 있었는데 원활이교로 이제 제정이 됐고요. 여기 보시면 1910년대 지금 그 자료 구지도에 있는 그 자료도 원진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그 구지도에 있는 자료들을 반영했고, 그 다음에 드론으로 촬영을 해서 현재의 다리하고 지금 매칭을 해서 그런 것들을 살펴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명 유래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그 로마자 표기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지역에 대한 좌표들 그런 것들을 다 꼼꼼하게 제시가 돼서 나타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춘천시 지명위원회에서 이제 이것이 원안 가결돼서 그다음 강원도 지명위원회에서 올라갔고 그다음에 다시 이제 국가지명위원회에서 이제 원안 가결됐던 그런 사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윗샘밭교인데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것은 이제 여기 보시면 소양 7교로 되어 있었는데 윗샘반교로 이제 제정이 됐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구지도에서는 이렇게 지금 반영이 됐는데 현재는 이렇게 나타나 있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근거가 촘촘하게 그 정보들이 잘 반영되어 있던 사례들을 굉장히 심의하면서 저도 좀 뿌듯했던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요거는 거주지였는데 학공리 지명인데요. 지명 유래에 대한 부분들도 이렇게 보시면 조선 지지 자료에는 지금 어떻게 두루뭉실로 되어 있었고 1924년에 행정구역 발표된 공식 지명으로 행정명으로 사용되었다. 두rum은 무엇이고,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지명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제고하거나 이제 유추하기 어려운 부분들은 뭐 새로운 것을 가공하는 것이 아니라 살펴본 결과 이렇게 진정성 있게 살펴보니까 여기까지를 살펴봤다. 그래서 팩트 중심으로 그런 것들을 표현을 해주시면 더 진정성 있지 않나 이제 그렇게 되는데, 가끔씩 이렇게 보다 보면 가공한 자료라든가 그냥 인터넷에 떠도는 그런 자료들만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아니라 춘천시 사례 같은 경우들은 굉장히 꼼꼼하게 지금 잘 반영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 지명, 한자 지명, 그다음 로마자가 잘 반영이 되어 있는지 좌표들, 그다음에 출처에 대한 아주 지명의 유래 근거들, 그다음에 현재의 지금 뭐 드론으로 찍은 사진들, 그다음 현재의 지도들 그런 것들, 현재의 모습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밸런스 있게 이 지역을 잘 드러낼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춘천 지역 지명 제정 사례 원안 가결됐던 그런 사례를 보면 원활이교 같은 경우는 전거가 충분했고요. 그다음에 그 지역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고 후보 요소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세 가지 상황들이 정합성을 보여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 윗샘반교 같은 경우는 지역성을 반영을 했고 이제 후보 요소를 잘 적용했던 거, 학공리도 마찬가지로 지금 역사적인 타당성하고 공공성들, 현지 사용성들 그런 것들이 잘 반영되어 있던 걸로 종합 판단했습니다.
결국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토대로 해서 저도 이번 발표를 하면서 그러면 지명 심의에서 주요 판단 구조가 무엇이 있을까를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첫 번째로서는 이제 역사적 타당성, 그래서 전거의 자료들, 좌표들 이런 것들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지리지, 고지도, 근대 지역도들 이런 것들 일치 여부, 근데 현재의 지금 카카오 맵이라든가 에서 이게 지금 현재 지명하고 어떻게 지금 매칭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 현지 사용성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지, 그래서 인터뷰 자료들, 현장 사진들, 또 최근에 드론들을 또 많이 띄우고 있는데요. 그 드론 영상들로 해서 물자리 같은 경우 산 깊숙이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런 것들 보안 지표로도 가능할 것 같고, 그다음 공공성 같은 경우는 지명은 우리가 공적인 그런 언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여기서도 행정 안내 체계라든가 그런 사용 표지판이라든가 그런 것들 사용성의 안내들을 제대로 확보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2024년 6월 10일자로 3심제에서 심의제도가 3심제에서 2심제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조금 말씀드리면 심의 제정의 개정 취지가 지명 결정의 행정의 효율성들 시군에서 심의하고 다시 강원도 또 심의해서 또 심의하고 다시 국가지명위원회에 올라가서 3심제를 하다 보니까 너무 로드가 많이 걸리다 보니까 자 이걸 이제 2심제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하고 이제 강원도 지명위원회에서 이거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걸로 최근에 바뀌었는데요. 그만큼 지방 결정의 지방 분법력들이 강화가 됐고 행정의 어떤 효율성들이 강화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책 제언을 하자면요. 지명 심의를 이제 제가 그동안 22년도부터 최근 25년도까지 같이 참여하면서 생각했던 부분들입니다. 이제 심의했던 그 자료들을 각각 흩어져 있는 자료들을 DB화해서 좀 구축을 해서 또 그걸 같이 좀 보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됐고요. 또 강원도 같은 경우는 유사 지명들이 골짜기 명칭이라든가 마을명이라든가 들 명칭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유사한 그런 사례들이 없었는지 그런 것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상정 서식의 정밀합니다. 자, 다른 지자체에서 올려주는 그런 자료들은 아까 제가 잠깐 보여드렸지만 이 자료만큼 꼼꼼하진 않는 것 같아요. 아까 지명조사서 정도가 되는데 국가지명위원회에서는 최종적으로 상정 안건 검토서를 국가지명의 담당 직원이 상당히 시간 투여를 많이 해서 저희에게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정말 노력들이 가상하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것들이 토대로 해서 우리가 조금씩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상정 서식을 좀 정밀화하고 그 다음에 지명의 심의 가이드라인을 좀 마련하는 것들이 좋겠다는 그런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심제를 운영하면서 심의 기준의 표준화들 가이드라인이 마련이 돼야지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인데요. 왜냐하면 양양군 지역 다르고 또 원주시 지역 다르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동해시 지역 다르고 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18개 지역들이 심의 가이드라인이 어떤 일관성들 좀 표준화 작업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됐고요. 그다음 심의 고도화인데요. 그래서 이거 DB화 해놓으면 유사 사례를 추천하기도 하고 특히 지명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들께서 이렇게 부서 이름이 있잖아요. 그래서 또다시 이렇게 로마자 표기 같은 경우 그런 거 되게 어려워하시는데 그러면 자동적으로 그것들 모듈화해서 그걸 반영하고 이런 것들도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그래서 지명심의에서 공공성의 기준들은 시간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명이 행정과 사회 시스템에서 누구나 혼란 없이 쓸 수 있는 걸 기준으로 살펴봤고요. 그래서 식별성, 그다음 어휘 표준화, 절차의 적합성을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역사적 타당성에서는 지명의 변화 과정이 추적이 가능한지, 그 다음 현재 대상과 공간 어영들이 어떻게 반영이 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이게 얼마나 연속적으로 확보가 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현지 사용성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지명들은 일상이나 행정이라든가 사회에서 인프라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핵심 관리 요소가 되고 있는데요. 행정 운용의 가능성들, 사회적으로 지금 잘 반영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도 좀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넘어가고요. 자, 그래서 조금 그 DB들을 상식적으로 업데이트하고 또 지자체 담당자들을 업무 교육들을 할 때도 이 지명 제도의 어떤 중요성들, 그 다음에 지명의 어떤 인식의 위상들을 조금 제고하고, 그 다음에 관리 시스템이라든가 지명 속성 정보들을 어떻게 그걸 조사하고 정리를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 하면 그런 처리라든가 이런 것들, 그 다음 후속도 다음 사람이 하더라도 연속성이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지리지라든가 뭐 고지도, 공문원에 반영된 그런 자료엔 지명들이 상당히 그 많은 그 보물찾고라고 생각되는데요. 또한 그 지명 심의 과정들은 공고 이런 그 뭐라고 해야 될까? 텍스트에 또는 텍스트나 지도에 반영되었던 옛날 지명들, 옛 역사 지명들 아니면 또 지금 좀 발굴되기를 원하는 그런 부분들이 현재 지명이 이렇게 살아있는 우리 실생활에 살아있는 그런 공공 언어로 전환되는 그 제도적인 그런 장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이 심제가 진행되면서 강원도에서도 심의 결과를 좀 DB화하고 그 다음에 그 지명 결정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심의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런 표준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그런 가이드라인 토대로 해서 그 지명 담당 업무의 실무자 교육을 통해서 조금 효용성이 있는 그런 작업이 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관련 자료는 여기 있고요.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